방송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경마 월마 경마네요. 한대건의 음담패사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8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1번. 7경주입니다. 1번만 골든게이트. 지난번에 체직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체가 늘고 있는 마트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직전 경기 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해볼만 하고요. 한번 김명기존이 김영동 기수의 빠따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행을 나서면서 안 잡히기 때문에 정말 김명기존 천막강 하겠습니다. 3번 넣고 1번 단통막권 진명기존 2번 경주 가져갑니다. 바깥쪽 1번막 골든게이트 3위는 6. 월말 경마입니다. 5주간의 경마, 주간을 끝을 내는 마지막 주간이고요. 이제 연휴 기간이 남아있죠. 5월 1일 노동절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가 이제 주구장창 연휴입니다. 쉴 때 돈 있어야 재밌게 쉬지. 돈 없으면 재밌게 쉬지를 못하죠.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주간이고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경마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월마 경주 다 와요. 근데 이게 월마 경주인데 딴 때 같으면 이 마방에 에이스들을 좀 숨겨놓고 월말에 쏴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죠. 상금을 못 벌었으면은 금화필로라도 상금을 벌어서 식구들 목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출전 주기가 5주다 보니까 이번 달이 쓸만한 것들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복형의 마피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함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축마가 서 있는 경주도 많지 않고 의외의 변수가 그러니까 강력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마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다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조심스럽게 좀 월마 경마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 요즘 뭐 화두죠, 문세영 기수. 복승률이 이제 3위 안에 들어오는 복승률이 60%를 넘어갔어요. 엄청난 거죠, 진짜. 예. 대단한 기수긴 한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간까지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 만났는데, 보는 사람마다 좀 인사도 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저도 인사를 나눴었고, 또 인터뷰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나오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싱가포르로 이제 건너가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문세영 기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도, 후회 없는 일전을 한번 치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병신 같은 말 때문에 고전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문세영이라고 해서 마지막 주간이니까 문세영은 다 이빨이 승부할 거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은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도 문세영 기수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에도 문세영 기수였었고 이번 주도 문세영입니다. 앞으로 문세영이라는 이름을 제가 6개월 동안에 얘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번 문세영 기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팬분이 야, 네 방송이 음담패사 방송인데 이제 음담패사 안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음담패사 방송이라고 해서 이 방송에서 딸딸이 치는 얘기를 하겠어. 섹스 얘기를 하겠어. 그죠? 예. 그렇다고 야한 얘기를 내가 야한 얘기 전문가도 아닌데, 하겠어. 그냥, 남들이 입으로 꺼내기 힘든 얘기들을 이 방송을 찍고 싶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세상에 좀 물들고 있는 거죠. 취재 들어가서, 내가 막 방송에서 신나게 욕해놓으면, 다음 주에 들어가면 또 그 사람들이 내 방송을 봤어. 그래갖고 또 이제 원망의 목소리를 하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얻어 들으려고 방송이 많이 유해졌어, 요즘,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워낙에 기본 성격 자체가 까칠하고 더러운 놈이니까. 중간중간에 또, 좀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도움을 받아요. 내가 맨날 까고, 지랄하고, 그리고 빨아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도움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재밌게 좀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 이렇게 좀 재밌게 웃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좀 재밌게 방송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취재하고 돌아왔고 취재한 내용 중에는 정말 A급 내용들도 있고요. 제가 또 차마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좀 요령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1경주예요. 여러분들 1경주를 제가 승부를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맘껏 달려가 들어오면서 20 몇 배였죠? 주력 맞고는 성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1경주 잡았어요. 너무 좋아.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안 잡을래 안 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1경주 잡았고요. 후반부 승부처가 또 있어요. 7경주, 10경주, 11경주. 1, 7, 10, 11. 1, 7, 10, 11. 그 중에 10경주가 한자는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더버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할 경주죠. 제주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1경주를 내가 승부처로 삼았으니까 저 새끼가 얼마나 자신있으면 1경주를 잡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욕하면서 나오십시오. 욕하면서 1경주부터 서둘러서 경마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경주도 돈 따면 기분 좋잖아 사실. 그리고 내가 오늘 특별히 직접 만나봤어 코너를 문세영 기술을 준비했는데 제 승부처에 출전하는 70, 11 이 3마리의 마패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직접 뛰어다니고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면서 코너에 준비한 기수는 문세영 기수. 서두에서 말씀드렸자면 싱가포르로 떠나는 과천벌 넘버원이죠. 아마 그 계보가 8월 달까지가 페로비치가 기승계약을 연장을 해놨는데 이 양강구도가 되겠죠. 김홍근 기수나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남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기수들도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기승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의 기수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그 1kg의 살을 빼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한다든가 목요일 날 만나는데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요. 그 살 때문에 체중 조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마 그 기수들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겠죠. 물만 먹고 쪼꼬바 하나 먹으면서 말 기승하는 기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쁜 것이고 그래도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서 예시장에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또 이게 영혼 심리라는 게 있잖아. 자기 이름 누가 크게 불러주고 하면 다 으쌰으쌰 해갖고 더 잘 타고 그런 거야. 사람 다 그런 거야. 그러한 또 호인의 자세를 한번 이번 주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문세영 기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한대건의 승부처이기도 됩니다. 승부처이기도 한 7경주입니다. 시우마 서클 댄서. 이 서클 댄서가 지난번에 솔직히 코미디 했죠.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서클 댄서의 발주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데뷔할 당시부터 굉장히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마필이었었고요. 선행을 주도하면은 웬만하면은 잘 안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물론 기복을 보이긴 했었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3월 19일 경주를 보면 2번 게이트였습니다. 워낙에 게이트 조건이 좋았었고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든 경마 팬들이 서클 댄서가 인기마로 팔릴 때 선행을 갈 것이다. 더더군다나 문세영 아니냐. 발주 능력 끼깔난 문세영이가 설마 선행을 놓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경주가 풀어질 줄 알았지만 게이트가 열리니까 서클 댄서는 선행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행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마 팬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작전을 구상하는 마방의 입장에서는 선행 작전보다는 선입 작전을 구사했던 것이 이 마필에게 더 가능성을 보여주고 서클 댄서가 더 잘 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역시 이 서클 댄서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선행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주를 풀어놨기 때문에 선행을 실패하는 순간에 입상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심각한 배신감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오늘 제가 문세영 기수를 만나봤을 때 제가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서클 댄서의 작전은 뭐였냐? 선행이 아니었냐? 따라가는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마가 선행을 안 나가고 각길대로 타지 않을 때는 마사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방에서. 그럼 그걸 누가 아느냐? 조교사만 알죠. 마방 식구들하고. 기수도 잘 몰라. 그럼 정작 이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경마팬들이 알아야 되죠. 경마팬들이 알아서 그것을 경주 전개의 이 풀이의 묘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경마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50%의 그 성적을 좌우하는 요소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경마팬들은 모르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히. 마사에서는 공시를 해야 되고, 뭐 선행만대, 추임만대, 아니, 내가 이마필이 각질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뛰어왔는데, 야, 마방에서는 이번에 선행 안 가고 따라간대. 야, 이번에는 추임만대, 경주가 느릴 수 있어서 선행 가본데,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공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공시를 안 하고 이렇게 경주를 치는지, 뭐 이게 바뀌는 그 순간까지 한대건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마사에서는 공지를 했는데 모르는 거라면 제가 개쓰레기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마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선행 갈 줄 알았던 마필이 자꾸 들어도 선행 안 가고 선행을 안 가서 입상에 실패한다? 인기권인데? 이해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마방의 입장에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야, 선행만 맨날 주구장창 하면 경주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말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말을 선행으로 계속 우승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럴 자신이 없어. 각질 변경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알려줘야죠. 경마팬들한테. 어쨌든 간에. 문세영 기수도 오늘 만나봤을 때도 선입작전이라서 얘기했고요. 하나 더 얘기했어요. 자, 서클 댄서라는 마필이 1200m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정말 호성적을 발휘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의 느낌은 따라가 보니 의외로 마필이 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모래다 맞춰보니까 괜찮더라.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클 댄서가 이번 경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선행형 마필들이 잔뜩 있는 7경주에서 12번 게이트를 뽑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미 경험을 해봤죠. 따라가서 이만큼 뛰어보니까 호흡도 되고 말도 띄워주더라. 무시할 수 없죠.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에 노련한 문세영 기수가 이 서클 댄서를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지 않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진 거를 보여줄 수 있고 한대건의 승부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역시 12번 서클 댄서는 버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제 승부 경주니까 제가 좀 숨기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배팅권에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뭐 충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클 댄서가 가장 경주의 조건으로서 좋은 성적을 보였을 때 선행을 갔을 때가 분명히 좋은 성적을 보였던 건 사실이고 선행을 가지 않았을 때는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인 것이지 이 마필이 확연하게 좋았다라는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직접 기승해봤던 기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한대건의 입을 통해서 들으신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7경주 12번마 서클 댄서 나름대로는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린 마필은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1번마 스프릿 오버 한센입니다. 자, 이 마필도 강단이 있죠. 8전을 치르면서 한 번의 우승과 4번의 입상, 총 5번, 3번의 입상 실패만 있다고 본다면 60%가 넘는 70% 가까이 육박하는 입상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2살 때부터 강단 있는 마필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조교사 입장에서는 매번 좀 우승을 해줘서 걸음을 보여준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꾸 깨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게이트 효과는 훨씬 더 좋아졌죠.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필을 만져본 그 문세영 기수는 만족스러울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모래를 맞아도 되고 워낙에 전기 자체가 자유로운 자유형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일본 스프릿 오브 한센도 역시나 인기권에 부응할 수 있는 마필이다. 저 역시 제가 이 10경주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 스프릿 오브 한센 당연히 관심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추천을 해드리면서 일본 스프릿 오브 한센 여러분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11경주에 출전하는 4번마 IM4U입니다. 자, 이 마필은 상위군에 올라와서 참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따라가도 보고 참아도 보고 그리고 마필을 붙여도 보고 모래를 안 맞춰도 보고 자신의 걸음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탄력이 없었느냐? 탄력도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죠. 우리한테 해결은 뭐냐면 이런 건 있어요. 마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상과 우승은 당연히 좋죠. 상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입상이나 우승은 당연히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 마필이 한 달에 되는 관리비라도 나올 수 있게 착순권에 꾸준히 들어오는 마필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돈 벌어주니까 그잖아요. 뭐 말은 꽁으로 먹습니까? 뭐라도 쳐먹어야지. 그러니까 IM4U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 걸음을 제가 뛰고 있긴 하지만 마주의 입장이라든가 우승에 목말라 있는 조계상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죠. 항상 심승태 조교사도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사실 이게. 오늘은 제가 심승태 조교사를 만나지 못했지만 문세영 기수는 현등급에서는 나름 경쟁력은 있지만 약간 좀 밋밋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에 뛰고 있는 성적과의 조교 때의 걸음이 별반 차이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3번 IM4U가 저는 이번 경주가 정말 저의 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 승부처인데 저희 11경주가 기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IM4U가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 11경주 이 IM4U를 조금 더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을 보고 있다는 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세영 기수는 조교를 해보니까 경쟁력은 있을 것 같지만 약간은 좀 밋밋한 느낌은 없잖아 있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안 직접만 나와서 코너 오늘도 문세영 기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의 마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마필들도 문세영 기수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 앞으로 풀어가는 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7경주에 12번 서클 댄서, 10경주에 1번만 스프릿 오브 한셋, 그리고 11경주에 4번 IM4U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정리했으니까 본 게임 들어가야죠. 1경주부터 아주 그냥 아주 머리 까고 진짜 머리띠 하나 하고 으쌰으쌰하면서 붙어볼 한다거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내가 1경주 승부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그죠? 뭐 소위 말하는 뭐 주로의 파악도 해야 될 거고 당일날 갑자기 뭐 천지 일변이 일어나갖고 뭐 우박이 온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주로가 개판이 될 수 있는 거고 밤새 또 소나기가 내려갖고 또 주로가 개판될 수 있는 거고 밤새 안정이라고 또 말들이 별 지랄 연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강가상각하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생각보다 안 팔려요. 내가 배당판을 보지 않고 지금은 예상을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도 일단 1경주 배당판 유심히 볼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들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지는 배당판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 마필, 제가 지금 이번 경주에 가장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마필이 생각보다 인기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팅에 대한 값어치도 있고요. 1경주라 해서 돈도 많이 안 실려요. 배당은 어떻게 되죠? 중구난방으로 날뛰게 되죠. 1경주 마지막 경주는 원래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 1경주부터 맞춰놓고 들어가면
마음 편하지 뭐. 호주머니 빵빵하겠다. 내가 돈이 없어? 씨. 아니구나. 돈은 없구나. 하지만 배포는 있어. 자, 일경주 대 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 있는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일경주 반드시 적중하고 출발부터 호주머니 채워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의 신화 한대건 마음껏 달려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대원과 함께 달려주십시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음성정보 정치 문자정보 1경주 신청하면 마지막 경주까지 날로 들어갑니다. 모든 경주 예상들이 날아가고요. 승부경주까지 날아가니까 무통장 문자 특히 열렬한 환호와 반응, 열렬한 무통장 입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준다니까 내가.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내가 1경주에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말에 대해서. 내가 장사 잘한다? 그죠? 이러고 안 들어오면 무슨 개쪽이야. 근데 진짜 내용이 좋아. 참고해보세요. 자, 이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11마리 아피드 조절했고요. 똥말들이죠.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 말도 있고. 뭐 개판이야. 일단 일본 영락태반은 지난번에 외곽, 그리고 그전 경주에 보면은 꼴등했을 때 마이너스 18kg 체중이 빠졌었고 시종일관 호미권 걸음이 안 나왔었고, 지난번에 4월 2일에 한 체외각에서 여전히 호미권으로 밀려요. 근데 어떻게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너무 기대 말이.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옥성이 형, 김옥성 기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 입상을 했나요? 네, 한 번도 입상을 못한 것 같은데. 이 형이 기승경기 살해받았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말해 기승을 또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이 좀 좋고, 이 조교사 협회에 들어가면요. 일단 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김옥성 기수한테. 고창기 기수기도 하고. 뭐 제대로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옥성이 형이. 구라를 치면 쳤지, 제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 외의 사적인 얘기들은 참 사람 좋습니다. 해맑은 또 웃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적으로 농담도 잘하시고 되게 좋은 동네 형? 그런 인상인데. 이 경마 말에만 오르시면은 좀 말이 좀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 우리 옥성이 형. 어쨌든 간에. 자, 이번에 나온 인어. 변했죠, 약간. 이만필이 2월 11일 경주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탄력 자체도 없고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데뷔한 이후에 별다른 걸음을 안 보였어요, 다시. 지난 3월 10일 날 이제 경주전에 금지 약물이 검출이 되면서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고요. 4월 1일 날 워낙에 편성의 약체 틈, 뭐 머루랑 데뷔를 쳤던 엑셀런트, 황금연모, 뒤일 제강, 뭐 이름이나 기억납니까? 능력이 워낙에 없는 마필 틈 속에서 인기 1위마로 군림을 했었고, 뭐 선행이 낙관시 됐던 경주였었죠. 환상이 워낙에 개 같으니까. 근데 선행 나가도 안 돼, 걸음이 안 돼서 지난번에 3착은 좀 쥐어짜고 자신의 걸음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직전 경주 편성이나 이번 경주 편성이나 똑같아. 더 나아졌다고 보여줄 수 있어, 또 어떻게 보면. 만나본 이혁 기수도 라운 이너가 조결해보니까 나아진 것 같대. 느낌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니까. 뭐 안 될 건 없겠네, 편성으로 보면, 사실. 일단 믿음은 안 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편성이 그러니까 그렇고. 이 3번 우승일기가 원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마필 원체 끌어서 도주를 나가는데, 선행을 나서는데, 결선 전방에서는 모르겠어. 마필이 그냥, 뜨기 싫으니까 그냥 샤버해야지. 계속 섰죠. 섰는데, 추입을 했어요, 지난번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뭐, 의도한 추입이라고 또 볼 수는 없고, 다른 말들이 쓰니까는 뭐 그냥 올라온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변화를 좀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뭐, 이 마필이 팔립니까? 난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조교도 똑바로 안 하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되니까 나오긴 했겠지만, 저는 솔직히 별 능력 없다고 봅니다. 한번 돌아온 파차이는 제가 하종원 기수에게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좀 돌아왔냐, 애가? 우리 정훈이가 맨날, 뭐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애가 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요번에 약간 돌아왔답니다. 약간 돌아와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이 고배당 마필이니까 차후에 이 마필이 얼마나 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간 탱크는 그렇고요. 6공화 MJ 질주 순발력 있죠. 발주 기타는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라온 위너나 우승일기, 뭐 MJ 질주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경주를 이끌 소리가 높죠. 근데 선행은 가는데 얘도 우승일기랑 비슷해. 그냥 땅만 파. 결선 전방에서 워낙에 탈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가고요. 7번, 8번 별거 없고. 그러면 에피폴라가 좀 뭐라 그럴까요? 발주가 안 좋은 마필인 줄 알았었거든요. 발주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데뷔전 때는 워낙에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얘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되네. 사람 마음이 그래. 간사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편성이 개 같으니까 자꾸 눈길이 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길 가다 봐봐. 이쁜 여자 내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치마 짧은 거 입은 여자 지나가면 다리만 좀 이쁘면 얼굴이고 나발이고 그냥 몸매가 되니까 그냥 쳐다보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눈이 자꾸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얼굴 보고 한번 욕하지. 에이씨 가리고 다니지 뭐 욕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피폴라는 능력을 본 것보다 편성을 보고 자꾸 눈이 가게 하는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 자 10번만 사커글로리가 충막감이라고 봅니다. 이 데뷔전 할 당시에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고요. 뭐 큰 능력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약간 좀 밋밋하지만 직전에서 끝걸음이 올라왔고 워낙에 그 당시에 이제 최적전개로 경주를 풀고 나서의 끝걸음이었었기 때문에 과신할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었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온 위너가 뛰었던 편성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영수톰, 미스마운틴, 뭐 샤플루피, 탐나킹 이름 들어도 몰라. 워낙에 똥말들이니까 6등급의 마필들 정말 능력 없는 마필들 못 쫓아오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인기 2기마로 팔렸었는데 올라오다 말았죠 사실. 근데 이 마필이 그 경주 이후에 골마겜을 알아요. 그래서 골마겜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김동수 기수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괜찮대요. 현등급에서 편성 잘 만나면 편성 잘 만났죠. 기가 막히게 말 괜찮답니다. 3월 4일 경주 이후에 출전 주기가 길어졌으니까 현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말 괜찮대요. 10번 마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현우 5월 4일날 결혼하는데 현우가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얘는 보이질 않아. 어디가 있는지 내가 조기되면 말이 안 하면서 챔프스톰이 솔직히 전개가 괜찮았어요. 속보태자가 선입을 갖고 선행한 마필인데 그걸 못 잡는 거 보면 이것도 쓰레기지 사실. 하지만은 편성은 잘 만났고 어차피 뭐 죽으나 하나 현우는 뭐 누구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 얘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물부로 안 가리더라고 얘가. 돈 벌라고. 그런 기술이 있어요. 시오 챔프스톰도 편성은 잘 만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10번마 사커글로리를 충마로 놓고 2번마 라온이너 7번마 챔프스톰 그리고 한 마리를 억지로 가져간다면 3번 돌아온 파차이 정도. 근데 파차이는 돌아왔다고 하는데 한참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0번 놓고 2번, 11번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게 워낙에 똥만 오니까 배당이 높아. 또 맘 놓고 찍자니까 참 불안하다 솔직히. 맘 먹고 찍을 만한 경주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시고 상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200 국산 6등급 9마리 앞에. 제가 사실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았다가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자, 8만 진격의 레이스입니다. 이 진격의 레이스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할 경주력을 못 보여주고 있죠. 천메타 경주에서 선유권 가서 그냥 못 버티는 모습, 지구력 부족한 모습이었었고 2월 19일 날 1300m 도전에서 기술적으로 선행을 나갑니다. 선행을 나가서 뭐야? 33조 스타일로 선행 가고 버티는 거야? 개똥이는 버팁니까? 걸어가죠. 꼴찌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능력 부진에 가까운 꼴찌를 했죠. 그리고 나서 3월 18일 날 또다시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꾸역꾸역 뛰어요. 자, 마필이라는 게 경주만 하는 게 매번 꼴찌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꼴찌 안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상금 벌려고 준비하는 거죠. 저게 못 벌었다고 조기하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야, 너도 건강을 생각해야지 하고 뭐 나가서 조깅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국을 하려고 조교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을 시켜서 마주가 돈 주고 사줬으니까 열심히 뛰어가고 상금도 벌고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려고 경주마라톤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졌습니다. 네. 설마 진격의 레이스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마필 건도 나아졌고.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조건상으로 보면요. 단독선행입니다. 발빠른 마필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마 노스웨스트 정도가 좀 빠른데 제가 봤을 때 이철경 기수의 스타일상 진격의 레이스를 설마 여기서 선행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마필들, 구원막 개척자라든가 원마 노스웨스트가 발주기 이탈이 빨라서 괴롭히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컨디션이 나아져 있는 진격의 레이스가 선행을 주도했을 경우에 변수는 가지고 있는 경주죠.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었죠. 그런데 항상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런데 출마 투표를 마치고 나온 서인석 조교사 인석영은 진격의 레이스가 1000m 경주에 떨어지고 1300m 경주에 억지로 썼다. 이 말은 1000m도 버벅거리는 말인데 1300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리냐면 이건 제가 굳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는 날 수 있지만 저는 들은 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진격의 레이스라는 마필이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걸음을 보면 선행을 가서 1300m를 능력 부진에 가까운 졸전을 펼쳤고 1000m 경주도 꾸역꾸역 따라가서 그냥 지걸음 뛰었구나. 좋았다라는 느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필 상태가 나아지고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을 만났는데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적정거리가 1000m인데 1300 나왔으니까 이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진실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내가 만약에 조교사라면 내 말이 좋아. 그리고 내 말이 천성을 만났어.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관심을 받으면 부담스러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구라를 친다? 아니, 구라를 쳤다 나한테? 그 수많은 기자들한테 구라를 쳤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무도 몰라. 내가 서인석 조교사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 근데 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느 특정 조교사를 선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말이 미쳐 있어. 지금 지가 혼자 뚜껑 까고 다니고 해. 조교 때 환장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조교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말이 쌍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조교사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좋아. 건조는 괜찮아. 해볼만 할걸?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들어 놓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 주고 받는 거 아니면 내가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1억씩 주면서 이거 쌍대가리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제대로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건 불법 아니야. 근데 난 그런 돈도 없고. 자, 봅시다. 진격의 레이스는 분명히 단독선행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조교사가 직접 얘기한 것까지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과연 이 진격의 레이스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오로지 말등에 앉아있는 이철경 기수가 페이스를 잘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지는 않았지만 가장 이번 경주에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그럼 저는 8번가 진격의 레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해당 거리에 출전하지를 못했고 그것이 사연인지 아니면 그것이 구라인지 그럼 뛰는 거 보면 알겠죠. 1300m 잘 뛰면은 한마디 하겠죠. 우리말 그래도 많이 성장했지. 꽤 좋아졌어. 그리고 우승한 거 우연은 아니야. 편성이 그랬잖아. 넘어가면 돼. 그렇잖아. 내가 그거 갖고 칼들이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별마 진격의 레이스. 그런 면에는 좀 관심 가져보시고. 객관적으로 최근에 뛴 거는만 놓고 본다면 이번 3경주는 3번만 햇사랑자가 가장 낫습니다. 햇사랑자가 지난 3월 4일 경주 신지기수가 입상을 할 때 보면 같이 뛰었죠. 미스터 킹과 캐도 여왕과 같이 뛰었는데 인코스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면서 걸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 걸음 자체가 거의 늪발동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번 경주 4월 1일 경주에서도 햇사랑자가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잘 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레이스의 전개가 느리지 않은 이번 경주에서 햇살왕자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을 찾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여지없죠. 잘 탔습니다. 본민호 기수는 햇살왕자가 가지고 있는 걸음을 충분히 뽑아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레이스의 전개에 풀어가는 게 매끄럽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잘 뛰었어요. 자, 이번엔 기수가 누굽니까? 부민호 기수보다는 페로비치 기수가 조금 더 기승술 면에서 부드럽게 기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3번 햇살왕자는 누구에 못지않게 승부의지를 만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보여준 능력도 그렇고 3번 햇살왕자 봐야 될 것 같고 4조에서 2마리 마필 출전했어요. 고막 개척자.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지기 전부터 박은규 쪽에서는 항상 이 마필이 찐마이다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벌써 작년 얘기죠. 근데 뼈 조각이 나오면서 이제 골편적으로 수술을 했죠, 이 마필이. 그러고 나서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경주를 치르고 있는 건데, 두 번은. 이렇게 좀 가기가 기대를 했던 마필들에겐요, 팔도 안으로 굽잖아. 그렇잖아. 솔직히 이쁜 여자 있고 못생긴 여자 있으면 누구한테 말 걸어? 이쁜 여자한테 말 걸게 돼 있잖아. 자기 새끼한테 밥 한 숟가락 더 주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뭐 장기 유행하면서 애가 아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주한테도 뭐 시달림을 받을 것이고, 아, 왜 아팠을까라고 또 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 마필이 도입됐을 때 당시부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정성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에게. 근데 솔직히, 지난번에 뛴 거만 놓고 보면 밋밋해. 못 올라와. 근데 오늘 이혁기 수도 만나봤는데, 이혁기 수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을 들인 것만큼 실전에 뛰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막 애가 미쳐갖고 실전에서 보이지도 않던 뚝심을 엄청나게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조깃발이죠. 조깃발을 잘 받아갖고 뛸 수 있는 건데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고막 개척자 분명히 정성을 많이 들였고 가능성을 내려올 필요가 있겠죠. 1번만 웰빙 조이는 정말 더 이상은 좀 포기하고 싶은데 편성을 잘 써. 아, 정말 이건 결정력이 없고, 올라오다 말고 하는데, 매번 출전하는 편성이 안 볼 수가 없는 편성을 쓰고 있어, 지금. 아, 그래서 자꾸 버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6번만 슈마도, 이건 김초록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탄 거죠. 아, 정말 잘 탔습니다. 근데 초록 기수가 옆에 있으면 한번 빨아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탔고요. 이 송재철 기수도 뭐 김초록 기수랑 거의 대단하다고 보고, 또 레이스의 전개가 잘 풀렸던 지난번 슈마가 직선적으로 끝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락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에요. 플러스 1.5kg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3번 쾌도 여왕 김동수 기수에서 방춘식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준이 앞에는 버리겠습니다. 야,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정희 기수도 이 옆에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했고 김동수 기수도 지난번에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 안 붙어. 뛰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편성은 약한데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앞을 쫓아가다가 집 날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3번 쾌도형은 좀 지우도록 하겠고요. 뭐 쓰잘데기 없는 경주인데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8마 진격의 레이스가 분명히 이번 경주 정계의 이점을 맞이한 마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3번만 햅사랑자 8마 진격의 레이스 그리고 뭐 개척자, 1번 웰빙조이 이 네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3번 햇살왕자가 더 취입을 한다 하더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역으로 한번 8마 진격의 레이스를 놓고 한번 뭐 햇살왕자는 뭐 큰 거 있어 가다 깨지면 뭐 할 말 없는 거니까 차라리 앞에 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버텨버려라 8마 진격의 레이스를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경주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한대건의 말에 조금 더 호응을 하시고 설득이 됐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잊지 마시고 8마 진격의 레이스가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통해서 5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고민 참 많이 했던 경주인 것 같아요. 고민이 되지 뭐 안 되겠어. 가장 고민을 했던 이유는 충마 때문이 아닙니다. 뭐 충마는 왔습니다. 이게 뭐 태고의 날개. 이건 왔어요. 이건 분명히 왔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국산 6등급에서 보여준 선행력이라든가 지구력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죠. 공백기도 있었고 골마감 기간도 길어서 자신의 성적을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지난번에 해냈습니다.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두 번째 경주 우승을 했고 여유도 있었고요. 똑같은 1000m 경주 승급전에 1번 게이트 있죠.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태우의 날개는 왔다고 보고, 제가 이번 경주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 3번 금소화 때문입니다. 자, 예상지 펴놓고 보면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 선행 가고 입상했어? 돈 벌었네? 입상했으니까 괜찮은 말이겠네? 그냥 사면 되지. 뭘 고민을 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금소화라는 마필은 사실 이 휴양을 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걸음을 보였었고요. 피로골절이 나면서 장기 휴양을 했는데 2월 18일 날 전혀 말이 살아난 모습은 안 보였었고, 3월 18일 날 온 동네 막내 금소화가 선전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또 1번 게이트 입장에 문세영이고 하니까 10을 얘기했는데 그게 100처럼 들릴 정도로 굉장한 바람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문능력도 그렇고 편성도 그랬었고. 금소화는 거기에 보라듯이 선행을 나갑니다. 선행을 나서서 직선으로 끝걸음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걸음이 안 좋았어, 사실. 이 걸음 자체가 여력이 없고 이 콜드 장군, 콜린킹, 천년호령, 그러니까 현 등급에서 기복이라는 기복을 다 보이고 있는 마필에게 덜미가 잡힐 뻔했죠. 그리고 또 잡혔고 소아라 천왕한테 잡혔으니까. 그래서 금소화가 과연 예전의 컨디션을 회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편성의 이점으로 쥐어짜고 입상을 했느냐. 저는 후자 쪽입니다. 편성의 이점으로 쥐어짜고 입상을 했구나. 자, 그래서 차기 경주에 금소화가 나온다면 상당히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세영 기수를 만났을 때도 물어봤죠. 금소화에 대한 느낌을 타봤으니까. 타봤는데 어땠어요? 열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그 말 현 군에서 경련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 감량 기수에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여력이 없었는데. 뭔가가 있었겠지. 자기가 조교도 해보고 하니까 그 전에. 금소가 조교 때 보여준 걸비를 한다면 현등급에서는 견뎌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자, 금소화는 이동화 기수도 제가 만나봤는데 이동화 기수 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말은 안 하겠고요. 하긴 동화는 만나봤습니다. 동화 만나봤고 선행을 낚아낼 수는 없죠. 자, 1번 태우의 날개가 1번 게이트 이점에서 순발력이 느리지 않은데 자기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우승 상금을 벌고 싶다면 선행 가겠죠. 그게 제가 경제풀이가 아주 좋으니까. 그러면 이 3번 금소화는 전기가 말릴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 금소화의 능력을 보면 단순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 선행권에 따라가서도 그런 걸 보였던 마필이고, 다만 평가가 한쪽은 좀 선행을 괴롭히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은 말 좋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쪽은 그렇고 어느 쪽은 그렇지 않다를 제가 딱 부러지게 누가 그랬고 누가 안 그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소화가 뛴 경주를 보고 질문을 던진 제가 느끼기에 금소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버리고 싶은데, 아니 또 금소화가 예전에 가락골을 보면 따라가도 됐고 또 정상 출전 주기 3번째인데 지난번에는 또 누가 알아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와서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좋아졌을 모르는 거고. 애매한 거야.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잡을까 말까. 대길이잖아 또 이게. 배당판 인기권인데. 좀 깝깝해요. 일단 금소화는 그렇고요. 버리진 않겠습니다. 이번말 라운메이커도 순발력이 있죠. 순두권의 가담을 하고 공들을 펴치는 마필인데 애가 끈기가 없어. 이건 매번 끈기가 없어서 똥말들한테 줬던 말이라 해서 과실할 수는 없고. 오마 최고야 최고. 조교 때는 명말해요. 조교 때는 명말하고 조교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 참 신기한 마필인데 아무리 매니피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좀 밥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송재철 기수도 조교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도 조교 때는 좋대요. 송재철 기수. 근데 실전에서 걸음이 너무 안 나와서 참 타기가 애매한 마필 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복귀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뛰어 많이. 7번 승리의 여신 3착 승급을 했죠. 능력마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마필이지만 3착 승급을 하면서 이 마필이 마이너스 1.5kg의 감량의 혜택을 받았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경기를 풀 수 있는 마필이고 끈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끈기라는 것은 조교를 임하면서 늘리면 되는 것이니까 또 이 마필이 끈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난번 경주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고 야 그래도 좀 마필이 좀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끈끈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안한 인기권의 마필들보다는 비록 3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은 7번 승리의 여신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재밌는 막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스카이빅은 똥말이니까 버리시면 될 것 같고 실무 우리의 소원 요것도 참 재밌죠. 금소화의 기세는 이동화 기수가 35조의 주정 기수입니다. 꼬마 기수죠. 쉽게 얘기해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면 이동화 기수가 우선순위로 타야 될 마필은 어떤 마필일까요? 35조의 마필이죠. 근데 경주가 따블이 되면서 이동화 기수가 우리의 소원을 조교했습니다. 자기 집 말이니까. 저도 그 얘기도 듣고 왔고요. 우리의 소원이 지난번에 태호의 나기가 7마신이 왔는데 결국은 2착 승급이에요. 13kg의 감량의 혜택. 아무래도 쥐어짜는 걸음이었다는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별 능력이 큰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1번 태호의 날개를 놓고 7번 승리의 여신, 3번 금소화 그리고 5번 최고의 최고 뭐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방송을 가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쉽게 말하고 한 5분 떠들면 되는데 제가 충분히 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그냥 1번, 3번 대결락판에 깜빡깜빡하면 그냥 저거 사자 그냥 안 들어오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보시고 1번, 3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 솔직히 1번을 놓고 3번, 5번, 7번인데 1번을 놓고 3번, 7번 쪽에 두 방의 막권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깝깝한 경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 11마리 앞에서 주전했죠. 5번 매직아이 발주가 개차반이었어요. 4월 2일날 경주. 아니 게이트 2타는 이게 복귀를 해보면 게이트 2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얀이라는 기수가 이 다른 마피들을 너무 눈치를 봐. 이 경주가 상당히 순발력 있는 마피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했던 경주인데 지가 자리를 잡으려고 너무 눈치를 보다가 얼려벌려 하다가 뒤로 밀려버린 거야. 이건 양기수의 실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야 시샘 말로 진짜 야 좆됐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추입을 합니다. 추입을 날라와서 결국은 예원 K와 예원 K가 잘 뛰었죠. 선에 나가서 승급전에서 18배의 배당을 지켜줬는데 인기 1위였어요. 매직아이는. 페러비치 기수라고 한다면 그러한 실수를 할 기수는 아니고요. 발주가 빠른 마필이 8만 라온 에이스 정도인데 역대적으로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매직아이가 선위권의 최적 정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말이에요. 솔직히 지난번에 쥐어짜고 올라왔다고 개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양기수가 잘못한 것이다. 경주 전개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보고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오면 매직아이 충분히 놓겠고 블랙슈가는 배효준 조교사를 만나보면 뭐 배효준 조교사는 조교사 인터뷰가 매번 똑같아갖고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200m를 1분 15초대에 끌었던 마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전에 한번 뛴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도 뛰면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매직아이가 출입을 하는 와중에서 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편성은 잘 만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8번 라온에이스가 문제죠. 결국은 3착 승급을 하면서 착차 없는 3착 승급을 했습니다. 제가 라온에이스라는 마필은 단 한 번도 능력마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경주를 승부했던 그때 만껏 달려와 라온에이스의 막권 여기 나오네요. 12월 10일 날 경주였었죠. 27배의 배당이 공략을 했을 때에도 제가 그래서 만껏 달려를 녹화한 겁니다. 라온에이스를 녹화한 게 아니라. 라온에이스가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쥐어짜면서 박빙의 승부 속에서 한 걸음을 이겨줬었고요. 지난 3월 25일 경주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였었는데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세영이가 과다채찍으로 벌금을 냅니다. 과다채찍은 말 그대로 일정 구간에서 10회 이상 30회를 연속적으로 때렸을 때 벌금을 부는 제도인데 그 뜻은 뭐야? 안 나가니까 때린 거야. 나가면 때릴 필요도 없어. 그잖아. 잘 뛰고 있는데 왜 때려? 아프게.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때린 거고
3차 승급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kg예요. 함량 혜택이 있는데 오늘 문세영에서 만나봤을 때도 정산 출전 주기라서 좀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 능력이 워낙에 강한 나필은 아니니까 솔직히 조금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말이 없다. 편성이 말이 없고. 그 두만강은 김태훈 기수의 표현은 이거죠. 승부기가 생겼다. 저는 김태훈 기수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승부기가 생겼는데 지난주에 출전했으면 좋겠다. 소속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필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지난번에 배당판에 이빨 바라불면서 6배밖에 안 나왔던 트리플 파워. 우리 윤태혁 기수. 제가 태혁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시원시원하니까. 선행도 이게 태혁이 아니었으면 못 나갔죠. 윤태혁 기수가 이경주 이후에 마필들을 기사하지 못합니다. 이날 윤태혁 기수가 좀 타는 마필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4-5마리가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윤태혁 기수가 말로 많이 타는 기수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마리 타고 2마리 타고 하는 기수인데 그날 다른 말이 있었어. 또 입상을 할 수 있는 말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9조의 마필이었었는데 킹플러키. 근데 그 마필에 기승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번마 트리플 파워를 타고 나서 어깨 부상으로 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게이트가 열리면서 윤태혁 기수의 그 빨래질 어깨 빠지게 생겼더라고 진짜. 그 덕분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마방을 기쁘게 해줬던 마필인데 선행 못 가요. 때려주고도 선행 못 가죠. 마이너스 3kg 감량인데 선행 못 가면 쉽다가 아시지 않다고 봅니다. 속보태자가 따라가서 버틴 경주인데 속보태자가 어떤 마필입니까? 선행을 가도 매번 지구력에 부착해서 잡혔던 마필 아닙니까? 이게 따라갔다니까? 따라가서 입상을 했으니까. 우리는 맞춰 먹었지만 이번 경주는 아닌 것 같고. 실론 볼드나이너는 안 그렇습니까? 늦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2월 11일 경주를 보면 3월 18일 날 개편성 만나니까 남원퀸밖에 없었죠. 선행마가. 선행권을 갖다 붙여놓고 쥐어짜고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겠죠. 끝걸음이 있으니까 올라오긴 하겠지만 사이즈상으로 본다면 이 마필은 능력마라고 보기는 힘들죠. 두 번의 경주로서 평가한다는 건 좀 이르긴 하지만 큰 능력 가진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 4등급이나 3등급 가면 좀 삽질거리 하다가 또 3등급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큰 능력은 없다고 보고.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컬러 트러블이죠. 근데 문제는 이 컬러 트러블이 공백기가 있다는 겁니다. 1월달 경주 이후에 4개월간의 공백기. 또 이 컬러 트러블이 예전의 경주력을 보면 외곽에서 혼자 날아올 때 정말 중간에 잘 안 붙어요, 말이. 근데 끝걸음만 좋다? 그러니까 참 사람 염장 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모래 다 처맞게 생겼는데 차라리 외곽이라면 또 모르겠다. 한 12번 게이트나 이렇게 좀 나와서 기어 나와서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전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안 될 건 없지만 컬러 트러블에 추임력을 한다면 안 될 건 없지만 믿기는 좀 그렇고. 그럼 마지막으로 3번 구통사라는 마필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멋있게 승부경주로 가져가서 적중에 성공을 했죠. 저희가 쌍까지 한번 구통사를 놓고서 챔피언킹으로 찍어 먹었던 건데 짜릿했죠. 이런 경주가 상당히 짜릿한데 그 경주 이후에 출전한 3월 12일 경주 저희는 막건 안 샀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통사는 악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악벽이 심하죠. 근데 옥성형이 타면요. 옥성형은 이 악벽 있는 마필과 싸웁니다. 죽어라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옥성 기수하고는 이 마필 자체가 더 안 맞는 마필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요.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요. 5번 매지가이를 놓고 6번만 여기 블랙 슈가 8번 라운에이스 9번 두만강 5번 놓고 6번, 8번, 9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주정 막권과 반주정 막권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10번만 트리플 파워 10번 볼드나이너 능력만 아니고요. 끼껏해서 올라가봤자 2등급이나 1등급 2등급 올라가서 끝납니다. 너무 가포장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배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치지? 이제 5경주 절반 했는데 벌써 배터리 방전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찍을까? 나머지 경주는 그냥 제 현장 예상이나 문자 정보 찾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 치면 또 저 대건이 저 개새끼 또 배가 쳐 불러서 저지라는 거 욕하겠지? 짧게 찍어버릴까 보다. 왜 이렇게 지치지?
너무 초반에 열별토 했나? 자, 6경주입니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6경주입니다. 1300m 11마리 마필들. 똥마이 경주죠. 전형적인 능력 없는 마필들. 그 중에 돋보이는 마필이 실은 화이트 큐피드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화이트 큐피드는 대단하죠. 아주 유명하죠. 악병마로 유명하고, 출발 분량을 밥 먹듯이 하고, 게이트 열리면 고개 쳐들고, 늦발하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3월 11일 경주에서는 상코너에서 너무 쳐져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안쪽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주국성 때문에 밀려서 어쩌고 저쩌고 뭐 재결실 올라가서 욕 좀 바가지로 먹었던. 그리고 날라와. 또 끝거놓으면 날카로워. 26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하는 마필입니다. 원래 그런 마필이죠. 데뷔할 당시에는 선행도 같던 마필이에요. 지금은 발주 개는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버르장머리가 못되게 들다 보니까 기승자는 상당히 괴롭히죠.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편성 때문에 못 버릴 것 같고 또다시 늦발동을 하겠지만은 편성 때문에 못 버리는 마필 실무 화이트 키피도 전혀 믿음 안 가. 근데 충분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베스트 드래곤은 한 번 입상을 했던 11월 20일 경주 이후에 뭔가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뭔가 더 안 나오고 편성은 잘 만났고 능력은 없다고 보고 이 3번 파티 파워가 제가 이거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1200m에서 태종이 형이 한번 타고 나서 입상을 했을 때 저희가 맞춰 먹었었는데 그때 배당이 어마어마했었죠. 100몇 배 나왔었는데 이게 선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똥말들을 만나면 안쪽에 붙여놓고 얼레벌레 버티다 보면 또 오는 거예요. 능력은 딸리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없어 말이. 선행을 가는 말도 베스트 드래곤이 갈 수도 있고 파티 파워가 1번 3번이 가는 그림이니까 야 요거 제대로 한번 사고 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할 필요 있겠고 실마 듀얼 폭풍은 제가 이 마필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안유리 기수하고 호흡이 좀 잘 맞는 마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스타 쪽에서는 무지성 기술을 불러다가 안 쳤어요. 발주가 안 되죠. 늦발하고 중간에 밀어야 되고 근데 편성이 약하니까 또 봐줄 수밖에 없고 싶으면 뭐 곤솔은 포기하고 싶은데 매번 포기하고 싶은데 그만한 또 편성이 나온다. 야 지금 뭐 조기사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편성이 개래서 이 곤솔 진짜 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네. 이걸로 한 걸 갖고 짜증나 죽겠네. 어쨌든 이번 6경주는요 개똥말대 편성 능력 없는 마필드 편성이고요. 개는 빠른 실버 하리트 크피드 역시나 무시할 수 없다. 실버를 놓고 7번마 듀얼 폭풍 3번마 파티 파워 1번 베스트 드래곤 일단 이 세 마필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11번 놓고 1번 3번 7번 6번 푸른 세대의 박상규 씨도 만나봤는데 상우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야 푸른 세대 어떻게 뛰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창고 한 발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 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갖고 한번 입상을 했죠. 2월 4일날. 지난 4월 1일날 갑자기 발축이 나오는 거야. 선이 2선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박상규 씨한테 물어봤죠. 많이 끌었냐? 그랬더니 말이 좀 워낙에 빨리 나오더라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포진 해버리니까. 제어하고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능력만 아니에요. 사실.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배당만 좋다면 뭐 구멍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잖아. 뭐 어차피 실버 놓고 1번, 3번, 6번, 7번 해봤자 뭐 배당이 다 높은데 뭐 바닥 배당이 10배 넘을 텐데 뭐 참고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얼레벌레 넘어가는 건 뭐 한대건이가 자신 없다는 거야. 저도 어떤 마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7경주 요건 알지 내가.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제가 지금 서두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서클 댄서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서클 댄서는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른 마필이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1번 초원의 창가는 느리지 않아요. 지난번에 채찍 놓쳤던 마필이고 그리고 6번마 대박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죠. 7번 소감이라도 공백기 있지만 앞이 빠르고 8번마 정글 드리머는 느립니까? 절대 안 느리고 9번마 아페니체도 1000m와 1600m 뭐 서인석 조교사나 뭐 이 마방 관계자들은 1200m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1000m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이 마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순발력 상당히 빠르고 해랑 강대는 강급됐어요.
신번부패도 빠르죠. 순발력에서 나오면 쉬머 서클 때는 빠르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문 딱 열리면 두두두두 하고 전부 다 몰려나갈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자, 그 살아남는 마피를 찾아내는 게 이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대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제대로 골라내기만 하면은 이런 경주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경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권을 하지 못하는 경주죠. 한대건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제가 들은 마필만 12마리의 마필 중에서 7마리, 8마리입니다. 그 마필들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문제는 활용이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를 적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난해한 경주라고 봅니다. 혼전 경주에 가까워요. 그래서 배당의 가치는 풍부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뭡니까? 창고에 가서 돈 찾을 때가 가장 기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지고 한대가 공략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의도적인 배당 나쁘지 않을 거예요. 승부하는 경주고요. 한대가는 메인 승부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형막 8경주입니다. 경주 1700m 혼합 4등급. 예, 넣었다 빼시면 돼요. 어떻게? 4번, 7번으로 넣었다 빼기. 배당 1.6배, 1.7배. 많이 나오면 1.8배. 2배 넘어가면 어떻게? 의심해봐야죠. 예. 경주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성장률을 보기는 7번 스위트로. 김혜상 기수를 만나봤을 때 지난번에 했던 얘기 제가 오늘도 이거 똑같이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1300m 뛸 때 사실 거리적인 부담 1000m를 뛰다가 1300을 뛰니까 부담이 있었고 조기 상태에도 한 50% 정도 만족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장담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사실 스위트록이 당일날 인기 1위권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 경주고요. 마이너스 3.5km의 감량이 거리는 더 늘렸습니다. 1300에서 1700. 오늘 김현경에서 만났을 때 그랬지. 거리는 좀 부담스럽다며 자꾸 늘려 그랬더니 그때는 말이 조금 덜 됐다고 느꼈는데 이젠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때가 50이라면 지금은 70%, 80%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꿰뚫어줄 것 같은데 이런 기대치를 비쳤습니다. 7번 스위트 록이 물론 사련이 윈이라는 마필이라든가 뭐 화이어드림 순발력이 있긴 하지만 스위트 록을 범접할 수 있는 순발력은 아니죠. 뭐 최근에 하이군에서 뛰었던 뭐 선전을 했던 능력마들이 1700이 장거리 나가고 풀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풀어질래야 풀어질 수 없는 편성이라고 할까?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스위트 록 인정해야 될 것 같고 3번 샤르니비 3월 25일 1700m 도전했는데 그 전 경주였던 2월 26일 경주와는 상반된 경주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재결실에 불려갑니다. 이날 경주가 혼합권 경주였었고 왜 못 뛰어? 그렇지 뭐 조금 꼬였어 경주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꼬였대. 과연 그랬을까요? 잘 탈 겁니다. 선임 능력도 있고 기본적인 가락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출이 다 능해요. 올라올 마필도 없고. 그래서 7번, 4번의 막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고개가 약간 높은 이번 높은 빛. 그리고 3번 화이어드림은 2착 승급 하긴 했지만은 부담 중량이 52kg의 페러비치예요. 승부를 아낄 만한 마필이 아니죠. 3번 막권의 가장 우선순위 막권이고. 동총 끝나면은 고개가 쳐 들고 뛰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7번, 4번, 3번 한 방은 3번 막권은 확실한데 7번, 4번 점배당이 깨지고 뭐 7번 놓고 3번이 들어오느냐 이것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마음 편하게 7번, 3번, 4번 3복 산다. 그리고 3번, 4번에 복연을 사겠어. 복연을. 복연 한 3배 2배 나오지 3배 나오지 않을까? 7 왕대를 팔리니까. 참 영양가 없지 배당이. 여러분 10배짜리에다가 10,000원 사서 10만원 먹는 거랑 1.9배짜리 연식에다 10만원 사고 9만원 먹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더 벌벌 안 떨어도 되고 그죠? 2마리가 다 안 들어도 한 마리만 들어오면 되니까 연식에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7번 4번 넣다 빼기 그리고 3번만 화이어드림만 유일하게 도저히 되는 마필입니다. 자, 설경마 9경주예요. 1700m 국내 4등급 경주 8마리 마필들 약간의 좀 우열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변수 요인은 있습니다.
자, 일본 컴파스는 이혁 기수가 잘 타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문생이 줬어요. 잘 타는 게 혁이 태우지 왜 또 문생을 줬는지 모르겠네. 떠나가는. 근데 문생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말은 괜찮고요. 조교 때. 다만 이제 발주에 대한 문제가 좀 걱정은 된다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컴퍼스가 최근에 수성이 이혁 기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혁 기수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컴파스가 취임력은 있지만 약간 전기가 잘 풀리고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온 건지 아니면 제걸음발로 능력으로 좀 이겨주는 건지 물어봤더니 최근에 걸음이 좋아져서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근데 능력으로 이겼는데 컴퍼스의 문세영 기술을 기생을 시켜놨다면 뭐가 아쉬워서 우승이 아쉬워서 기생을 시킨 거예요. 우승 한번 해보려고. 근데 컴파스 자체가 워낙에 직선에 늪발동이 걸리는 마피이기 때문에 매경도 우승을 자신할 수 있는 마피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마피들은 쌍승식 말권을 사는 순간에 죽음입니다. 벌벌 떨면서 이제 관계를 관장할 수밖에 없죠. 컴파스는 도전정은 있지만 쌍으로는 못 사는 마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당대 걸작은 승급전에 지난번에 1400메탈 나왔어요. 이것도 뭐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1400 출전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1700메탈을 출전할 계획이었는데 그 경주가 깨졌죠. 그래서 이 마필이 어쩔 수 없이 조견을 해놨으니까 1400메탈을 나왔던 거였고 2주 만에 출전이에요. 1700메탈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육군만 에클레어 휴방은 엄청 빠르죠. 이게 만약에 당대 걸작을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얘는 선행 가야 됩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고 따라가는 전기에서 뭐 이현종 기수는 뭐 참고 타면 한 발 더 쓸 것 같다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당대 걸작을 보아온 제 생각으로는 당대 걸작은 선행 아니면 경주를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이현종 기수는 생각할 수 있지만 3번 울트라 로켓은 저희한테 뭐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죠, 사실. 1월 22일 날 한대원의 다바가 승부처에서 채찍 놓쳤고 3차겠죠. 그리고 2월 26일 날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전경주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바가 승부처에서 이런 후회를 하겠던 마필입니다. 부담량 플러스 3.5kg가 늘어났는데요.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최근 두 번은 잘 찍어는 있긴 하지만 부담량 늘어난 부분이 이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어차피 55kg를 달고 뛰었던 마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출전 주기도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오마 유지경성은 낮은 꼬라지가 그 모양이고 에클레이 휴머는 선행가도 걸어가는 말인데 거리까지 늘렸으니 뭐 의미가 없고요. 7번 태양제공은 칼 갈았어요. 칼을 갈았는데 그 칼이 썰지 아니면은 무뎌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고 하여간 조교는 제대로 해놨습니다. 준비는 착실하게 해놨고 8번 지상거탑도 이 김초로 기수를 만나면서 이 마필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정말 찰떡 호흡을 자랑을 하고 있고 이상혁 기수가 탔을 때만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출입을 했던 마필인데 이제는 그 타이밍을 상당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이미 붙어 나올 수 있는 경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3번 울트라 로켓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출전 중인 길었다 하더라도 편성이 약하니까. 근데 뭔가 이럴 때의 그 마방의 색깔이라든가 박어른 기세의 패턴을 보면 좀 불안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컴퍼스를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늦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입상공을 지킬 수가 높으니까 1번을 놓고 4번, 뭐 7번, 8번 이 세 마리 안에서 1번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1번 놓고 4번, 7번, 8번 한번 가져가려 보시면서 배팅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이제 후반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10경주와 11경주. 특히나 10경주는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 경주를 추천했고요. 12만의 앞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리 1300m 제8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1번 경주입니다. 앨범 골든 게이트. 지난번에 뭐 체직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체가 늘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직전 경기 때 승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해볼만 하고요. 한번 김명기존이 김용근 기수의 빠따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선행을 나서면서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김명기존 승막강입니다. 3번 놓고 1번 강승막강. 진명기전 2번 경주 가져갑니다. 바깥쪽 1번마 골든게이트 3위는
제가 이번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능력마라고 생각하시는 마필,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능력마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지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우는 방식이 정확한 이유와 확인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지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내용이 안 좋고 보여준 걸음은 좋지만은 능력으로 온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경주 말하는 것은 오늘 한 번만 쓰고 안 쓰지 않습니다. 매달 출전을 해야 되고요. 1등급까지 올라가서 상금을 꾸준히 벌어줘야지 사람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이라고 한다면 말 안 좋아도 매번 때릴 겁니다. 하지만 마방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나피들을 끝까지 한 2, 3년, 기계는 4, 5년까지도 끌고 가서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들이 많겠습니까? 자, 뺄 때 빼고 쌀 때 써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 그 뺄 때의 타이밍이 온 인기마가 존재하는 경주.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가 한대건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300m 2등급 경주고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0경주 더바가 승부처 성공했으면 이 경주는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딴 거에 한 50% 더 따는 거? 사실 제가 이번 경주 불안하게 본 마필이 천지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승부처로 삼았는데 천지가를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저만이 보는 천지가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지가를 제가 참 얘기를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뭐 그거는 뭐 출처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오마 천지가가 이번 경주에 강력한 인기만 몰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늘어난 1400m 거리에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 요거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올 수 있죠. 상당히 치고 오면은 뭐 할 말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이 끝난다면은 요 마필을 뒤로 돌리고 할 수도 있고요. 충마를 세워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락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마필을 후자권으로 돌렸을 때에 네가 노리는 마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있습니다.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11경주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다 틀려도 10경주와 11경주 이 두 개의 경주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붙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경주로 오늘 하루의 경마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대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드 방송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길었죠, 오늘 방송이? 지루했나? 근데 방송 지루하지는 않게 안 찍잖아, 사실. 그죠? 승부처 한 번 더 공지해드리겠습니다. 1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일찍 나오라고 분명히 강조를 내가 수백 번 했어, 지금. 1경주 승부한다고, 1경주. 일찍 나오라고. 자, 1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10경주는 한대거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요 경주. 많은 분들 부탁드리고. 제주경마는 4경주, 6경주 승부하는데, 나 지난주에도 제주경마 금요일날 성적 토요일날 성적 좋았었죠. 알아서들 해. 좀 들어줘, 제주. 진짜 맞춘다니까 내가 제주경마를 왜 안 믿지? 나와 있는데 코리아레이스에 제주경마 상영도 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